오늘은요, 아이들 검사지 어제 해보셨죠? 그래서 가지고 오셨죠? 그 얘기 잠깐 하고요. 그리고 이 검사지를 개발하신 분을 모시고 왔어요. 네.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되게 특별한 특강이 오늘 이어질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제가 숙제 검사를 먼저 하고 그러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지난주 하고서 숙제가 생각이 나죠? 우리 나잖아요, 그죠? 해보았고 해봤더니 그렇더라. 그죠? 어머니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니까 진짜 하셨어. 해봤더니 어서 오세요. 그 얘기를 공유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숙제를. 혹시 숙제 안 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좋아요. 누구부터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아침에 맨날 일어나면 이제 6시에 일어날까 6시 반에 일어날까 맨날 요즘엔 고민해요. 6시에 눈이 똑 뜨면 바로 나갈까 누워있다 나갈까를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서 이제 걸으면서 저는 저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수가 오늘도 애써라. 어저께 뭐뭐뭐 잘했다 너. 이런 얘기 제가 저한테 합니다. 그래 또 살아갈 테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해보는 이야기들 경험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해요. 1번 할 거예요, 2번 할 거예요. 지난번에 다 말씀하셨어요? 영상으로 다 찍어서 있어요. 증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기분 좋죠? 들어볼까요? 이거 책 갖고 오시면서 소문내고 오셨어요, 아이한테? 나 공부하러 간다? 말하고 오셨어요? 네, 만났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먼저 해보실래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박수. 원래 네. 아침에 나갈 때 조금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원래 첫째는 아빠한테 애정 표현을 잘해요. 둘째는 지금 두 돌인데 싫어가 기분값이거든요. 그죠. 싫다. 그래서 아빠 뽀뽀해 달라고 해도 절대 안 해요. 싫다. 근데 그럴 때 엄마가 뽀뽀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안고 뽀뽀하면 그럼 나도 네. 와서 질투해서 이렇게 뽀뽀해주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아이들이 언어로 듣게 소문내면서 하는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 그 아빠는 얼마나 하루 종일 기분 좋을까요? 또 저도 해볼게요. 저도요. 자꾸 손을 들어야 우리 아이도 수업 시간에 쪄요 이렇게 손을 들어. 진짜예요. 이거는 우리 애가 발표 잘하는 아이 되게 좋겠다고 내가 하면 돼요. 진짜는. 네, 역시. 다르지 않는데 네. 저는 두 개 다 했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밑에 거는 조금 네. 힘들더라고요. 매일 하게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거울 볼 때마다 하려고 노력을 했고 네. 그리고 다운이 앞에 자려고 노력을 네. 그래서 좀 거울을 보면서 계속 예쁘다 사랑한다 계속 얘기해주고 했더니 어땠어요? 다운이 자기도 거울을 보더라고요. 뭐 딱히 말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제가 거울을 보고 사니까 자기도 이제 거울을 해보는 보면서 거죠. 뭐해?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첫 번째는 평상시에 원래 하는 편이었거든요. 네. 근데 평상시에 그렇게 반응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소리로 뭐라 해야지? 잘하셨어. 네. 그랬더니요. 질투를 하더라고요. 왜 자기는 안 하다 주냐? 음. 왜 자기는 안 해주냐? 그래가지고 그럼 같이 앉자. 이러면서 다 같이 앉고 이렇게 하면서 새 가족이 이제 네. 시간을 제가 1년 6개월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상담한 가족이 있었거든요. 그 가족의 첫 번째 숙제가 그거였어요. 3명이 4명이 같이 부둥켜 안고 사랑해. 요거 매일 하자. 그러면서 애들이 확 바뀌었거든요. 이 둘이 하고 아이가 또 들어와서 하고 아이하고 하고 하는 거예요. 네, 달라집니다. 더 달라져요. 같이라는 그 협동 그거 가르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도 협동. 그럼 사랑이 더 커지죠. 그죠? 잘하셨네. 좋습니다. 이제 거울 보고도 하세요. 이건 연습하면 또 돼요. 내 이름이 내 입에 안 붙죠. 그쵸? 내가 나를 사랑 안 해서 그래요. 내가 나를 자꾸 사랑하면 이름이 막 자꾸 붙어요. 벌써 쫄잖아.
벌써 막 쫄리. 네, 좋아요. 잘하셨어요. 떠요. 어차피 다 시킬 거예요. 빨리빨리 손 들어서요. 네. 저희도 사랑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인데 민채 첫째 같은 경우는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냥 민채는 좀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랑해 하니까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혜인은 이렇게 웃으면서 엄마 아빠 마지막 뽀뽀까지 해야지 해가지고 뽀뽀하는 것까지 했고 아빠가 아침에 퇴근을 해요. 그리고 새벽에 3시에 출근하는데 민채는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아빠 사랑해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들어가가지고 새벽에 나갈 때 사랑한다고 해주고 퇴근하고 아침에 들어와서 자기가 먼저 나가서 사랑한다고 해주고 그렇게 네. 변했어요. 민채는 일주일 동안. 아침에 원래는 민채가 뭐 다녀오셨어요 인사하고 안 하는 편이었는데 사랑한다고 먼저 가서 좋다. 너무 좋다. 그럼요. 애들은 금방 변해요. 떠요. 네. 연도 회장님. 네. 저는 사실 아빠가 표현을 자주 해요. 제가 표현을 많이 안 하고 그래서 너가 이렇게 쳐다보면 뭔가 제가 연출하는 듯이 크게 얘기하니까 네. 아빠가 하잖아요 이 집에는. 원래 아빠가 질투한다. 하잖아. 질투해. 딸내미가 질투해. 저는 잘 안 한다는 게 여기서 이렇게 애기 보고 있었구나. 그럼요. 느껴지고 저도 그래서 반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엄마도 그러면 이렇게 노아 볼 때마다 안아줄게. 어릴 때는 저도 잘 안아준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점점 크면서 안 안아준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뭔가 더 큰 아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그래서 요즘 노아랑 그냥 안아주고 하려고 노력을 해서 저도 조금 더 많이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잘하셨어요. 지금 이제 일본의 숙제를 많이 해오셨네요. 그죠? 그죠. 네. 회장님. 거의 일본에 네. 저희는 거의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막 이런 편을 많이 하지 않는데 이제 효론이는 이렇게 막 크게 반응은 안 하고 약간 이렇게 보는 네. 그런 거에 많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막 웃고 있어요. 혼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고 있고 약간 뿌듯해한다고 해야 되나? 그쵸. 약간 그렇게 그러고 아이들은 항상 아빠가 자기 전에 뭐 이렇게 하고 와야지 그렇게 잘 때는 많으시니까 뽀뽀하고 강의 중에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강의 거는 중에. 없고 사랑은 그렇지만 뭐 이겨낼 때 약간 내 자신을 혼자 이겨낼 때 그럴 때는 저 혼자 마인드 컨트롤을 되게 많이 하는 혼내기만 하군요. 혼내기만 해. 괜찮다, 뭐 이런 거 잘할 거예요. 평소에는 냅두고.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계속 살았어서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제가 지금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강한 트레이닝을 해야겠군. 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약간 내면 강한 트레이닝을 많이 했어요. 네. 좋아요. 엄마 아빠 사랑을 하면 아이가 그렇게 되게 이러고서 본다는 거잖아요. 야 다행이다.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아서 나 안전하구나 이 생각하는 거죠. 좋아요. 잘하셨어요. 네. 저 집에서 원래 이제 남편이랑 눈 마주치면 이렇게 하면은 서로 껴안아주는 편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평소에도 이렇게 안고 있으면 저희 딸이 이제 사이로 들어가서 쏙 들어오죠. 나도 안아줘야 그쵸. 결국엔 이제 셋이 껴안고 그쵸. 그러는데 그쵸. 이번에는 이제 껴안아주고 뽀뽀까지 뽀뽀해주는 것까지 하는데 딸내미 덕분에 뽀뽀는 못했습니다. 질투. 딸은 엄마 질투해요.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딸이. 이게 크로스로. 아, 그러니까. 엄마는 내 거야. 그게 반작용일 수 있어요, 어머니. 네. 반작용일 수 있어요. 네. 아빠가 내 거라서 엄마가 오염시키지 마라. 이럴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이번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좀 많이 오글거렸고요. 네. 오늘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제가 그때 연습을 안 시켜서 그래요. 지난주에 연습을 시켰어야 했어. 네. 저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은정님. 네. 저는 1번 해보려고 했는데 네. 실패했어요. 왜요? 엄마 아빠 붙어있는 꼴을 못 봐요. 그냥, 쳐다만 봐도 엄마 내 옆에 와. 와우.
아들이래요, 아들. 그 공주를 좋아한다는 그 아들이거든요. 자, 아들이 왜 저럴까요? 왜 엄마 아빠 붙어 있는 꼴을 못 볼까요? 질투가 엄청 세고 되게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 거는 아무도 만지지 마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엄마가 아들 소유이거나 엄마가 아빠 소유, 서로 소유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엄마랑 아빠랑 짝인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그 우리 아들은 너도 나중에 결혼하면 그 사람하고 짝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5살이잖아요. 5, 6, 7살 동안에 이제 만들어 갈 거거든요. 그래서 밀어낼 거예요. 밀어내더라도 아니야, 엄마 아빠랑은 짝꿍이니까. 뭐 그럼 이제 얘가 삐질 거거든요. 괜찮아요. 삐져도. 널 사랑하지? 그런데 엄마랑 아빠랑 결혼해서 짝이니까 엄마 아빠도 사랑해. 너도 사랑하고 엄마는 아빠도 사랑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거 갖다가 옥신각신 싸우는 저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경험 이제 얘가 해야 돼요. 우리 애기들이 5살에서요, 4살에서 5살 가면 어떤 게 발동하냐면, 그거를 피터팬 증후군이라고도 해요. 내가 엄마한테서 이렇게 독립을 해버려서 엄마가 나를 신경을 안 쓸 만큼 내가 너무 잘해버리면 엄마가 나를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클라 그래. 그래서 애기 짓을 자꾸 해. 그래서 애기처럼 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때요? 너 다 할 줄 아는데 왜 애기처럼 해? 쟤 또 시작이야. 꼴보기 싫어.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걸 이제 애들이 또 알아요. 엄마가 나를 꼴보기 싫다고 눈이 그랬어. 나 싫은 거지? 막 이제 막 그러잖아요. 힘겨루기 하는 거지.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잖아요. 막 힘겨루기 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요? 힘겨루기 할 때는 아니, 난 너 사랑해. 끝. 왜 그렇게 내가 안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막 따지면 안 돼. 거기서는. 지금 그 단계 들어갈 거예요. 그래도 시도해야 돼. 그래서 시도해야 돼요. 해보세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대단한 거예요. 이 엄마가 그걸 한다는 건. 비버. 제가 볼 때 비버. 자, 어때 여기 특이 커플, 그죠? 커플의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겠죠? 네. 아버지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좋아요. 아니, 똑같을지 안 똑같을지 제가 그냥 들어볼게요. 네. 어떠셨어요, 아버지? 서로 이렇게 볼에다 뽀뽀를 서로 해주거든요. 유나 보는 데서. 유나한테.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사랑은 다 잡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쵸.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뽀뽀를 딱 하면 갑자기 자기가 빠져 있으니까 막 화를 막 내. 가운데 그쵸. 끼어들려 그러면 그래 같이 뽀뽀해. 셋이 뽀뽀해주고 네. 같이 뽀뽀해 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요. 네. 그 맨날 하셨다는 거죠, 두 분이? 둘이 짜고 온 거 아니죠? 맨날 하셨. 가운데 있으면 저희 양볼로 이렇게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까르르 그쵸. 네, 까르르르 그거. 그게 이제 아이들은 안도감이에요. 야, 안전해. 나 이 두 어른들 사이에서 살아도 나 안전하겠어. 생명에 지장 없겠어. 이 안도감이에요. 이게 이제 정서라는 단어로 해서 쌓이는 거예요. 이게 쌓여야 공부를 하든 자신감이 있든 당당하든 별거 다 하는 거죠. 이게 안 쌓이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거 하려고 우리가 연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2번은 하셨어요? 2번? 하나만 하라고 그러자. 내가 하나만 하라고 했어요? 근데 둘 중에 이제 자신 있으면 한번 좋아요. 생각 좋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특훈 해야 돼, 2번. 다들 2번 안 해왔어. 네. 자, 어떠셨어요? 저는 1번을 진행했었고요. 네. 질문했을 때 아이랑은 워낙 사랑하는 편이 있었지만 네. 남편이 너무 좋아요. 남편 좋아하죠? 남편은 12년 차인데 9년 동안 남편만 좋아해라고 하다가 미안이가 편한 순간 그죠? 모든 사람을 다 미안하 그쵸. 사랑하고 바뀌다 보니까 좋아하셨나 봐요. 맞아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내가 평생 살 거는 남편인데 미안이가 10년 뒤에 나를 독립하고 나서 그때 사랑하니 이런 표현 너무 어색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약간 포인트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2번은요? 이거는 워낙 네. 저를 사랑합니다. 저 자신감 뭐지? 지켜봐야지. 좋아요. 잘하셨어요. 좋아요. 네. 우리가 여성들이요, 아기를 낳고 나면
이 모든 초점이 아기한테 가요. 그래서 내가 여자인 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엄마 역할만 계속해요. 엄마 역할만 계속하면 우리 몸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아버지도 들으세요. 소장님도 들으세요. 여자가 여자이기를 안 하고 엄마 노릇만 계속 하잖아요. 남편이 점점 매력이 없어져. 남편이 별로야. 내가 여성성을 빨리 찾아야 남편이 다시 멋있어져요. 그럼 반대 남편 입장으로 가볼까요? 보세요. 엄마였다가 여자로 돌아오니까 그렇게 좋아한대잖아요. 남편 입장 보세요. 여성은 아기를 낳으면 호르몬이 아기한테 집중이 되는데 남성의 호르몬은 안 그래요. 그냥 남성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그렇게 서운해. 그리고 부인이 미워.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부인은 애 때문에 힘드는데, 야, 이 새끼야, 너는 뭐냐? 애기도 안 봐주면서 저거 갖고 짜증내냐? 그 본인이 되게 쫙 내려가. 자존감이. 그래서, 아, 사는 게 재미없어. 이러고 회사 다녀요. 실제야, 실제. 그러다가 회사에 미스김이 딱 이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있어야 아이들 교육도 되는데, 가정의 평화가 되려면 부부 관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성 호르몬하고 남성 호르몬이 이게 달라서 우리가 남편을 이렇게 좀 맛있는 것도 애 먼저 주게 되잖아요. 왜.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빨리 우리가 여자로 얼른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몸도 순환이 잘 돼요. 이 순환이 잘 돼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요 매직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매직이 있을 때, 그 매직이 돌아올 때 달라지잖아요. 기분도 달라지고 짜증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짜증낼 때 이 아빠들이 살짝만 잘해주면 우리가 딱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자로 딱 돌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데, 아빠들이 그 포인트를 몰라가지고 부인이 짜증내면 자기도 짜증내. 이런,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남성성, 여성성을 부부간에 표현을 못해. 그렇게 되면 이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저처럼. 결혼, 그걸 몰랐잖아요. 그걸 몰라서 결혼 10년을 어찌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때의 가정교육을 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은 기분이 그때 다 만들어진 거 이미. 엄마 아빠가 불안해. 그러니까 우리 애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 밤에 싸웠거든 우리가 또. 또 제가 성질이 이러니까 참겠어요? 안 참겠어요? 안 참아요 제가. 그러니까 막 싸우고 잤어요. 아침에 이제 밥을 이렇게 챙겨주니까 둘째가 그래요. 엄마, 형아랑 나랑은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면 엄마랑 살기로 결정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뜬금없죠 우리는. 저는 이제 밥 챙겨주면서, 아니 왜? 그게 무슨 소리야? 친구들이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싸우면 이혼하는 거래. 그러면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래. 형아가 다 알려줬어. 예, 아이들은 이렇게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때 배우면 뭐하냐, 써먹질 않는 걸. 그래서 아이들한테 선언했어요. 이혼을 하게 되면 너희들한테 먼저 말해줄 테니까 엄마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혼 안 하니까 걱정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그럼 왜 싸웠을까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남편이 이런 말 했어요. 야, 너는 생리가 돌아오기 시작하면 짜증을 내더라고. 그러니까 10년 경험을 이제 그때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나 몰랐잖아요. 그때서 알았어요. 아, 네, 그렇구나. 그러면 그때쯤 되면 말해줘 나한테. 너 생리하려고 그런가 봐. 말해줘 나한테. 그럼 내가 짜증을 안 낼게.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부부간에 돼야만 그 다음 단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교육 강사까지 됐잖아요. 성교육도 해드릴게요. 네, 좋아요. 제일 잘합니다. 경험이 하도 많아가지고.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빠, 이제 아마 사는 재미가 박 날 거예요.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자녀가 딸만 셋이다 보니까 연령대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첫째가 초등학교 2학년이고 네. 둘째가 7살이고 네. 막내가 이제 3살이고 네.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다르죠, 반응이. 어떻게 너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신랑이 원래 표현을 되게 잘해요. 아. 좋아하고 어, 항상 그런 모습을 이제 첫째, 네. 둘째는 이제 봐왔으니까 네. 이제 첫째는 그냥 씩 웃고 그냥 어. 자기 할 거 해요. 그죠? 또 이제 둘째 7살짜리는 재밌나 봐요. 싹씩 웃고 어. 깔깔깔 울고 우리한테 그 행동을 똑같이 따라
해보고. 사랑하고 이제 막내는 응. 막내다 보니까 응. 이제 가. 그쵸. 간 거야. 간 거야. 그쵸. 예. 언니가 제 무릎에 앉아 볼 때는 싫죠. 그저서 막 뛰어 싫어요. 밀어내는 그런 지금 나올 맞아요. 때가 딱 네. 확연히 셋이서 가요. 네. 밤에 네. 확실히. 네. 저 집에서 이제 아이들 발달 단계를 다 말해줬어요. 그죠? 또 뇌발달하고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3살 아이, 당연히 내 거지, 엄마는 내 거. 그러니까 근접 못하게 보호 막 치는 거죠. 둘째는 뭔 좀 알아. 남자, 여자를 이제 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끄러워. 첫째는, 아유, 쟤들 또 시작이다. 그러는 거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결국 갈 거니까, 그죠? 잘하셨어요. 자, 근데 1번, 2번 해보셨어요? 2번? 그죠? 좋아요. 이제, 아유, 우리 지역 의원님. 네. 여기 이제 그야말로 애들이 이게 쫙 스펙트럼이 더 넓죠, 그죠? 저요? 저는 이제 워낙에 여기 와서 배운 게 있어서 계속 했죠? 네, 그래서 뭐 중3 그때 말씀드린 중3, 중2, 초인데 여보 애들은 아, 우리 엄마 아빠 또 시작이야. 그냥 그런가 보다. 네. 저희는 그냥 그런가 보다. 네네. 맞아요. 그게 일상이니까. 그 전에는 이제 저도 이게 몇 년을 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안 했는데 제가 워낙에 스킨십을 좋아하고 부비는 걸 좋아해서 하긴 했는데 남편은 애들 앞에서 이제 무뚝뚝하다 보니까 좀 부끄러워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낫죠 이제. 그래. 그래서 그냥 저희는 그냥 네네네. 이렇게. 그냥 일상이 되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아, 나는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날 낳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이게 딱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청소년기 때 나를 찾아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어야 할 그 중학교 이 시기가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 두 분이 사랑하는 건 이미 내가 알고 있으므로 의심하는 게 아니죠. 청소년기 때 집 나가는 아이들이 의심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했다가 사랑하는 것 같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집 나가서 뭔가 찾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엄마 아빠가 그냥 딱 우리 엄마 아빠는 저래. 난 거기서 태어났지. 이렇게 되면 그럴 게 없죠. 어서 오세요, 어머니. 잘 오셨어요. 자. 애쓰셨어요. 자. 그 어머니 숙제 1번, 2번 뭐 해 오셨어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다음에 하시면 돼요. 자, 2번 숙제를 다들 안 해오셔가지고 지금부터 하는 연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자, 오늘은 특별히 지금 검사지 해갖고 오셨잖아요. 이 검사지를 만드신 창시자 특별 강사님 모셨어요. 이제 그거 이제 연결될 거니까요. 자, 2번 숙제하는 거 알려줄게요.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숙제할 게 또 2번이에요. 이제 2번만 하면 돼요. 1번은 이제 계속 하시고. 보니까 1번은 어렵지 않아요. 좋아요. 자, 2번이요. 자, 나를. 자, 은정아, 이름 불러보세요. 자기 이름 부르는 거예요. 정수가. 10번 시작. 정수가. 크게 시작. 은정아, 연실아, 인성아, 혜경아, 은경아, 유정아, 진이야, 은정아. 내려가요.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막 털이 서요? 그죠? 그래, 내가 하도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내가 안 해줘가지고 얘가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사랑해주니까 여기에 있는 털이 다 쓰는 거예요. 막 짜릿짜릿하지 않아요? 그거예요. 쓰죠. 피가 막 도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들어요. 얘가 들어. 그래서 나중에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나를 위로해야 되고 내가 나를 키워야 돼. 어른만 할 수 있어요. 애들은 못해요. 성인이 되는 순간 나는 누가 키우냐면 내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키웠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 특히 엄마인데, 특히 아빠인데, 내가 자신을 나를 못 키웠다. 직무유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애들 보고 공부 잘해라. 너 왜 자존감이 나아가잖아. 이거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정수가 잘했어. 10번 시작. 정수가 잘했어. 은경아 빨리 해. 잘했어. 쫄지 마. 네. 그다음 우리 이것도 좋지 않아요? 이거 안 좋으세요, 이거? 별로예요? 머리 만지는 거? 잘했어. 애들 이렇게 하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머리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정숙이 잘했어. 또 한 군데 포인트 알려줄까요? 꼬리뼈. 잘했어. 그래서 신랑들 이렇게 좀 좋아하는 거야. 아유, 잘했어. 애들도. 애들은요, 이 꼬리뼈를 엄청 많이 해줘야 돼요. 어? 그래서 할머니들이, 아유, 내 새끼 이러잖아요. 다 뜻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이렇게 칭찬하고 사랑하고 할 때 나도 해주고, 내 아이도 해주고, 남편도 해주고. 돈 안 들잖아, 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또 거울 보고 하는 거예요. 거울 이렇게 딱 보고, 거울만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도 이상해. 처음 하면. 하셔야 돼요. 숙제. 거울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화장실 가서 거울 보고. 달라져요. 그건 진짜 달라집니다. 자, 오늘 숙제 검사는 여기까지. 너무너무 잘 해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제 우리 아이 기질이 어떤가, 기질을 왜 알아야 하는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이런 거 했었어요. 애들이 좌절을 경험하면 이런 거 막 한다고, 이런 거 한다고. 근데 그럴 때 우리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나죠?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예요. 이제 일주일 동안 보니까 요거 한 번이라도 아마 나타났을 거예요. 애들 행동에서. 그랬을 때 이거 한 번에 다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계속 해마다 하는 거예요. 해마다 와서 기억하시고 해마다 와서 기억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나와 같이. 그죠? 그럴 때 막 관심 끌게 하네요. 저리 가 싫어 힘행사하게 하네요. 안 갚으매요. 막 그냥 엄마 안 볼 때 엄청 쏟아놓고 야올린다던가 안 갚으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그러다 보면 이제 나 못해 엄마가 다 해줘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모두가 증상은 사랑받고 싶어서예요. 사랑받고 싶어서.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이상한데 아이를 사랑을 어떻게 하겠어요. 부부간의 사랑 표현이,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야. 근데 표현을 안 했을 뿐인 거거든요. 표현해야 되는 거죠.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꾸 표현하라고 한 거, 말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 걱정, 생각 나셔야 되고요. 자, 제가 하고 있는 모든 부모 교육의 기반은 이 책에서, 제가 그때 보여드렸죠? 요 책에서 있습니다. 요 책 저자이시기도 하고요. 저 뒤에 계시죠? 우리 빅파더 연구소 소장님 오늘 모셔왔고요. 대경북수입니다. 얼마더라? 18,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뭐 파트너도 돼야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아이의 강점이 뭔지. 강점을 알아야 우리 아이가 가능성이 어떤 부분에 있는지 알게 되니까. 그래서 검사지 해갖고 오셨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많은 이론들을 가지고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걸 만드셨어요. 만들어서 다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각 학교, 대학교도 들어가고요. 기업체도 들어가고요. 어제 저는 이거 가지고 가서 해군, 서해 5도 해역 방위사령부 거기 가서 아빠들, 그러니까 남자들이죠, 남자들. 40, 50대 남자들. 40, 50대. 네네. 하사, 상사, 뭐 원사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네, 그분들하고 하고 왔어요. 근데 이 검사지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령부의 그 사령관인가요? 그분께서 직접 오셔서 수업을 보시더니 강의안을 달라고 그래갖고요. 사진을 못 찍는데요, 부대에서는. 그게 다 방지돼 있대요. 그런데 기억을 하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난다고 강의안을 달래요.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지적자산권이어서 못 줍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한 장만이라도 줄 수 없냐고 그래갖고 소장님하고 상의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딱 정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왜 이걸 만드셨는지, 어떻게 보는 게 좋으신지. 그래서 만드신 분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서 이거 해오신 건 잠시 내려두시고 해석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릴 수도 있어요. 오늘은 소장님이 오늘밖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다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급하게 모셨어요. 어때요? 괜찮죠? 네.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전국으로 강의를 다니시느라고 일정이 되게 빡빡하셨고요. 그래서 요 책을
빌려드릴게요. 보실 분들 보시고요. 소장하고 싶으시면 사세요. OS24 거기 들어가면 그냥 온라인으로 딱 살 수 있더라고요. 네, 지금 난리예요. 폭삭소가수다 이후로 요 아빠가 지금 난리예요. 관식이가 난리잖아요. 난립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저한테 원래 오늘 1시간 반 시간을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1시간 반에 맞춰서 강의안 원래 준비해왔어요. 근데 앞에서 한 30분 정도를 쓰셔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조금 바쁠 것 같아요. 아니면 건너뛰는 것도 있고. 예. 오늘 이제 강점 기반으로 원래 이제 강의를 하신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강점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아이들한테 활용해서 코칭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마 다음 시간에 이 검사해 오신 거 있잖아요. 보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강점을 가졌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고 그런 강점 기반으로 저는 애들한테 코칭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강아지형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칭찬을 할 때, 야, 너는 뭔가 이렇게 막 되게 뭔가 성과 지향적으로 뭔가 목표 지향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아. 이런 칭찬을 하면은 저는 별로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 내가 그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피드백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강점을 피드백하는 건 좋은데 말하자면 아이들의 성향에 맞는 것들을 해줘야 아이들이 생각할 때 스스로 맞아. 이게 내 강점이지 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전혀 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도 별로 그거 내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데 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이렇게 활용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강점이 검사해온 거 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어떤 강점을 가졌구나 알고 그걸 생활 속에서 말하자면 피드백하는 연습들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뭐 드라마 폭삭소가수다 끝나긴 했는데 아직도 그런 거에 대한 좀 관심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약간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그림이 폭삭소가수다하고 제가 쓴 책이 있는데 제가 책을 쓰고 나서 제가 아는 지인한테 책을 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렸어요. 그분이 이제 카피라이터 하시는 분인데 그때 저한테 전화 걸려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관식이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 누군데? 저는 그때까지 안 봤어. 몰랐어요. 뭐 모임에 나오는 친구야? 그랬더니 선배 관식이가 누군지도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드라마를 안 해요. 드라마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한 번씩 이제 이 제목은 들었으니까 이제 알고 있으니까 뭐 제목은 들어서 좀 알고 있대요. 그랬더니 그걸 한번 꼭 보셔라. 왜? 그랬어요. 하는 얘기가 1950년도에 관식이가 있다면 2025년 현재는 빅파더가 있는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제가 쭉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제가 느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앞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책을 한 권을 선물로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사실 이것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더 잡아먹잖아요. 근데 가져온 걸 안 드리면 또 제가 무거워요. 가져가려면.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인데 1번에서 5번까지 있잖아요. 틀린 거 하나 맞추시는 거예요. 히말라야 트레킹 가로 열고 2라고 되어 있는 거죠. 제가 히말라야 트레킹을 2번을 다녀온 적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 놀래요? 그 다음에 2번은 딸하고 같이 제가 책을 쓴 적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제가 집에서 가장 대접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술을 먹고 집에 갔을 때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의 포옹은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한 7년 뭐 이렇게 전에 돌아가셨는데 항상 살아 계실 때 항상 찾아보면 제가 애들 앞에서 항상 포옹을 했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은 0.1%의 비밀이라고 EBS에서 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학업 성취도가 0.1%에 해당하는 부모하고 자녀의 대화, 또 그렇지 않은 부모와 자녀의 대화를 이렇게 관찰해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에 제가 출연한 적이 있다. 자, 1번에서 5번 중에서 아닌 거. 자, 손 들고. 3번. 이유는요? 그래서 좋습니다. 혹시 같은 답이 나오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더 적절하게 잘 표현해 준 분한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3번. 빅파더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어떤 부분이? VIP로 하는 거는 제가 술 먹고 집에 갔을 때 가장 대접을 한다고 그랬어요. 좀 기분이 좋게 오시면은 그럴 수 있는데 아닌 거를 생각했을 때는 네,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 난 다른, 예. 저는 1번 같습니다. 1번, 이유는요? 두 번이라고 하셨어요. 아, 2번이라고 해서? 2번은 아닐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몇 번일 것 같아요? 2번 아니면 몇 번? 3번? 한 번 정도? 좋아요. 저도 1번 하는데 네. 이게 버킷리스트이실 것 같습니다. 버킷리스트일 것 같아요. 아, 버킷리스트 같다? 예, 혹시 난 다른 의견이다 하시는 분? 던져보세요. 그래요? 던져요? 뭐, 일단. 자. 자, 또 어떤 분? 다른 의견 가시는 분? 거기 봐도 안 나와요. 5번? 응? 5번? 5번. 이유는요? 0.1이 아니라 1%. 아, 1%? 아, 1%. 이 프로그램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제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시간, 네. 2번. 이유는? 딸과 책을 같이 쓰셨다고. 근데 딸과 책을 같이 쓰실 예정일 것 같은데. 딸하고 같이 책을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쓸 예정으로. 아, 있을 예정인 걸 써는 것 같다. 좀 바람을 써는 것 같다, 이거죠? 네, 좋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아버님이 일단은 답은 맞추셨으니까, 답은 맞췄어요, 일단은. 네. 뭐, 5번이라는 것만 맞추신 거예요. 뭐, 0.1% 이런 거 다 틀리셨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시간인 관계상. 예. 저는 제가 직장을 한 25년 대기업 다니다가 딸하고 같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게 좀 관심을 많이 받게 되면서 강의 다니고 이렇게 막 하다가 아예 새로운 일을 한번 다시 해보자. 그래서 직장에서 나오게 된 지가 한 13년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나와가지고 그동안 못했던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이렇게 갔다 온 거고 처음에 갔는데 고생 엄청 했는데 한 2년 지나니까 머리가 안 좋은지 고생한 건 잃어버리고 좋은 기억만 남아있어서 한 번 더 가자 그래서 다른 코스로 한 번 더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2년 전에 딸하고 같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게 제 이제 인생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내 인생을 바꾸게 될지. 그 다음에 그래서 딸하고 그냥 관계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딸하고 같이 책도 쓰죠. 그 다음에 3번은 제가 집에 술을 먹고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야 아빠 오늘 고생하셨다. 너희들 와서 아빠 안마해드려라 이렇게 그렇게 해요. 애들은 항상 그렇게 해요. 물론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술을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먹고 가면은 아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 되게 힘들었구나. 본인이 원해서 먹은 게 아니니까. 요즘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사실은 약간 직장 문화가 이렇게 상사가 준다든지 선배가 주면은 그걸 거절하고 그러면 되게 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도 지금도 그래서 아이들도 항상 가면 제가 술 한잔 먹고 가면 아빠 오늘 애썼네 수고하셨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들이. 그래서 엄마가 아빠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들도 되게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아유 저 인간 오늘 또 술 처먹고 왔네 이러면 애들이 봤을 때 아빠는 저놈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항상 제가 아빠들한테는 항상 배우자를 존중하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오늘은 엄마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남편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 아이들 앞에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4번의 포옹은 사실 좀 하기 힘들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님은 어때요? 우리 아버님한테 저희 포옹 아버지 하세요? 거의 그렇죠. 집안이 아니어서 그런 집안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집안 이런 집안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저도 언젠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제 이러면서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찾아보면은 이렇게 하고 애들이 있으니까 핑계대기 좋잖아요. 할아버지 뽀뽀해 이러면 애가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하면서 볼에 또 뽀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큰 거예요. 애들이 대학교도 아니구나. 거의 졸업하고 직장 생활 막 시작하고 이럴 무렵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도 항상 이렇게 병원에 계시고 올 때 찾아뵈면은 제가 먼저 하면 아이들은 뒤따라서 이렇게 하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항상 자연스럽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했는데 글이나 말로써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이들이 완전히 그렇게 하면은 행동으로 보여주게 되면 그게 우리의 인식 속에 내재화가 돼서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5번이 답이긴 한데 0.1%의 비밀이라고 EBS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학업 성취도 0.1% 안에 드는 아이들하고 부모의 대화를 보면은 항상 긍정적이고 뭔가 아이들이 더 기분 좋은 얘기를 주로 해요. 그런데 반대인 아이들은 또 아이들한테 비난한다든지 이렇게 지시나 강요하고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해요. 부모하고 대화를 보면은.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따라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아요. 아까 우리 김효수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이들의 타고난 머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그잖아요. 천재 아니죠. 네. 네, 남편도 아니죠. 네. 그럼 아이도 천재가 아닐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근데 그 아이가 공부를 그래도 제일 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거예요. 네.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은 머리가 뛰어난 아이도 사실은 그 발휘하기가 힘들어요. 이 책에도 그런 꼭지가 한 꼭지 있는데 공부라는 것은 정서라는 바다 위에 띄어진 배가 항해하라 인지라는 배가 항해한 거라는 그런 표현을 해놨어요. 배가 항해를 잘하려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바다가 안정돼야 돼요. 파도가 안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대충 파악은 되죠.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들한테는 정서적으로 뭐 좀 따뜻하게 그런 표현도 하고 그러지만 또 나름대로 제가 또 추구하고 뭐 이런 그 가치는 또 하는 자 이런 사람들로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게 이 책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제가 이제 부모 교육할 때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0.1%, 1%라길래 저는 더 0.01%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 저희 집은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딸은 0.0 몇 프로의 딸이고 아들은 이 반대.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를까 생각을 했더니 딸한테는 제가 너무 저하고 성향이 비슷하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들은 저하고 반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한테 항상 예전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아들한테 대하는 법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우리 원장님이 숙제 내준 거 있었잖아요. 1번 이렇게 배우자한테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저희 아내를 여기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항상 아침에 요즘에는 제가 아침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아침에 6시에 보통 일어나거든요. 6시에 일어나서 이제 뭐 아침을 제가 이제 주로 좀 뭐랄까 야채나 이런 것들로 이제 밥을 안 하고 그런 걸로 해서 고구마 이런 거 찌고 해서 밥을 먹는데 제가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제 다 준비해 놓으면 일어나요. 이제 아들도 집에서 있고 딸만 지금 독립해서 나가 있는데 이제 아들은 직장 가야 되니까 또 일어나고 그러면 제가 다 준비해서 차려 놓으면은 아들 와서 딱 먹어요. 그다음에 아내 이제 나중에 와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항상 오면은 이제 불에다 뽀뽀하면서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이쪽 불에다 뽀뽀면 이쪽을 대줘요. 아내가. 그런데 말은 없어요. 그러면 한 번씩 내가 아니 말을 좀 해야지 그러면 나도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 갈 때 제가 이제 그 현관문 나올 때 한번 안아주고 사랑해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보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이의 자존감의 뿌리가 되는 부모의 말과 행동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존감을 높여주는 강점 코칭 이렇게 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사실은 자존감이라는 게 우리 뭐 자신감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까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인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거라고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먼저 이 폭삭 수고수다라는 그런 드라마를 보셨는데 우리 어머님 이 드라마 보셨어요? 보다 말았어요? 재미가 없었군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면 우리 집에는 관심이 없어서 실망해서? 실망은 아니고 그냥 현실이 그런 건데 좋아요. 네, 실망하진 않았어요. 우리 어머님 보셨어요? 끝까지는 못 보셨다? 네. 끝까지 혹시 보신 분? 자, 우리 어머님한테 여쭤볼게요. 보고 난 느낌, 소감.
설거지 하면서 아. 이제 TV가 없어요 집에. 아. 이제 설거지 할 때 보는데 아. 볼 때마다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아. 들고 약간 눈물이 계속 나요. 어떤 부분에서 그랬을까요? 눈물이 가장 많이 나는 거는 이제 아이가 이제 셋째가 죽었을 때 동맹이가. 죽었을 때 이제 그 헤어질 때 응. 엄마 한 번 더 안아줄 걸 응. 안아줄 걸 했을 응. 때 이야기 한번 봐요. 응. 얘가 원하는 걸 한 번 더 해주자 응. 그런 생각이 들고 음, 남편 거라고 했을 때는 그냥 쥐면 좀 한 번 더 손잡고 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잘 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어떤 스킨십이라든가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크고 나면은 그런 표현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렇게 말하자면 약간 쑥스럽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애들이 크면서 이렇게 아빠가 항상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이 없는데 너무 자주 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게 있었는데 제가 뭐 이제 여러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았었잖아요. 이태원이라는 세월호나 이런 사건들이 있고 그래서 애들하고 이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참배도 하고 이러면서 나는 돌아와서 집에 가서 그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가족끼리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니까 애들도 이제 그다음부터는 아빠가 아무리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어쨌든 이제 TV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 집에도 관식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관식이라는 이렇게 여자분들이 특히나 오늘 우리 엄마들이 왔기 때문에 관식이 같은 배우자를 만나려면은 내가 어떤 여자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에다 써놓은 어떤 분의 글이 있길래 제가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양관식 같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오혜순이 가지고 있는 아래 특징을 가지면 된대요. 첫 번째, 어려움에 도전적이고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된대요. 남편에게 의존적이지 않고 무조건 남편의 편이어야 된대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전투적이고 배움을 놓치지 않고 어려움에 낙관적이고 그다음에 예뻐야 된대요. 그다음에 친화력도 있고 위기에서도 기회를 찾고 자녀와 남편의 갈등 중재 역할을 잘하고 마지막에 남편이 업을 수 있을 정도의 몸무게를 유지해야 된다. 네. 이러면은 양관식 같은 양쪽이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때요? 우리 어머니 몇 개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딴짓하고 있어 지금 모르셨어. 해당은 다 되는 것 같아요? 네. 자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왜 사람들이 양관식에 이렇게 열광할까? 저는 어차피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게, 양관식의 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양관식이 오혜순이한테 하는 말을 한번 이렇게, 주요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유채밭 꽃인가에서 이렇게 시 같은 거 보여줄 때 양관식이 그러죠. 너는 진짜 큰 시인이 될 것 같아. 큰 시인. 그러니까는 오혜순이가 진짜 오빠 뭐 알아? 이렇게 뭐 알아서 그렇게 말하냐는 얘기죠. 그지만 저렇게 이야기를 들은 오혜순 입장에서는 자기를 알아주는 것 같잖아요. 자기가 진짜 뭔가 이렇게 될 것 같고 이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다음에 또 이거 도망가고 이럴 때 진짜 후회 안 하지? 그러니까 또 양관식아 나는 내 19년 인생 중에 지금 제일 신난다. 이게 너랑 뭐 하는 거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이게 좀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는 너는 엎어. 뒤는 내가 다 처리할게. 못 받고 나의 노수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네가 다 하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항상 예전에는 이렇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자랐는데 집안에 이렇게 뭔가 일이 있고 그럴 때도 항상 보면은 상이 2개가 차려져요. 남자들 상. 애기라도 남자들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시절을 저도 살았는데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관식이 뒤돌아서 이제 나도 여기서 밥 먹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못마땅한 거죠.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양관식이가 나도 엄마하고 밥 먹고 싶어서 그런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애순이 나랑 살러 왔지. 이 집 며느리 살러 온 거 아니다. 다시는 애순이 볼 생각하지 마라. 이 집 며느리 내가 안 시킨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또 뭐 어촌 계장인가 선거 나갔을 때 다른 분한테 이런 얘기죠. 사실상 금명엄마처럼 똑똑한 사람을 난 본 적이 없다. 이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이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양관식의 언어를 보면은 배우자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걸 다 갖고 있고 그게 말하자면은 어떤 배우자로 왔을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아이들한테는 어떠냐 한번 보자고요. 아이들한테도 금명이한테 그러죠. 금명아 잘할 수 있지? 수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 알지? 아빠 여기 있어. 그러니까 너는 또 하고 싶은 대로 해. 또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금명이 너는 꼭 내가 통통배로다가 고래를 낚은 것 같았다는 거죠. 그만큼 너는 말하자면 아빠 입장에서 좀 과분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친구라는 얘기죠. 뭐든지 하나도 하나 신경 쓰지 마. 너는 다 잘했다. 그다음에 엄마에 대한 칭찬도 있잖아요. 엄마 그렇게 엄마에 대한 칭찬을 통해서도 아이들은 자존감을 느껴요. 예, 와 우리 엄마가 진짜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나잖아요. 또 그다음에 금명 아빠 여기 서 있을게. 아빠는 금명이 편 이렇게 하겠죠. 그다음에 은명이가 이제 그 생일날이 동명이가 죽은 날하고 똑같아서 생일 저기를 못 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명이를 데리고 항상 짜장면 집을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또 아들을 이렇게 또 채워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아까 그 금명아 내일 잘할 수 있어? 나 1등 할 것 같았는데 여기 보면은 양관식 역할을 하고 있는 박보검 씨의 눈을 보라고요. 아이하고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아이 입장에서 내가 되게 존중받고 내 말을 잘 경청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말하자면 자존감이 높아지게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모님들이 뭐 아까 저기 설거지하면서 TV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거지하면서 아이들이 무슨 얘기할 때 말해 엄마 듣고 있어 이러는 것들은 아이의 자존감을 말하자면 떨어뜨리는 행위예요. 아이로서는 그렇게 하면은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엄마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들으니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얘는 다 알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을 표현하셔라. 그래서 제가 저희 책 중에서 1부, 2부, 3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그런 부분 1부에서는 주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성격에 관련 것들 지금 배우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로 좀 상세하게 배우고 있고 3번은 질문에 관련된 것들, 질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사례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바꾸는 아이의 미래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 딸아이의 이야기예요. 딸아이가 지금은 키가 많이 컸는데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키가 되게 작아가지고 예전에 반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번호 줬잖아요. 3번이나 4번. 뭐 키 작다고 달리기를 뭐 못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달리기를 또 못했어요. 아빠 닮아서 그랬는지. 옛날에 50m, 100m 달리기 이렇게 했잖아요. 대여섯 명 이렇게 놓고. 한 번도 3등 안에 든 적이 없대요. 자기 말에 의하면. 그런데 5학년 어느 날 1000m 장거리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반 전체 여학생이자 전체가 뛰니까 한 20, 30명 되겠죠. 한거리 경기를 하는데 한 600m, 700m 지나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지쳐서. 그런데 마지막까지 저하고 한 20cm는 저 좋게 커 보이는 언니 같은 애하고 둘이 남은 거예요. 죽기 살기로 달려서 이제 1등을 아이가 한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엄청 좋겠죠. 그래서 제가 직장에 있는 저한테까지 아빠 1등 했다고. 자, 우리 어머니 혹시 아이한테 그런 일이 생겨서 아이가 막 엄마한테 자랑을 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일단은 공감해 주면서 수고했다고. 수고했다. 잘했다. 좋아요. 자, 또 우리 추소희 어머님이신가요? 주인가요? 추인가요? 네, 추소희 어머님은 혹시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생각하고 계셨어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추소희 어머님 앞에 계신 우리 어머님 어떻게 아이한테 이야기하겠어요? 아이가 막 자랑을 하면? 분명히 응? 딱 보여주고 그냥 칭찬. 수고했다. 잘했다. 예, 좋아요. 혹시 나는 또 특별하게 이렇게 할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우리 아버님한테 여쭤볼게요. 아버님은 또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잘했어. 어이구. 정말 잘했어. 아이고 내 새끼 잘했어. 뭐 이렇게. 예, 좋아요. 자, 이제 아이들한테 칭찬해 주는 거, 반응을 보인다는 개념에서 이제 우리가 피드백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어요. 근데 피드백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성장 지향적 피드백, 그 다음에 결과 지향적 피드백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것은 결과 지향적 피드백에 가까워요. 결과에 대해서 칭찬을 해준 거예요. 잘해. 1등 했으니까. 잘했어. 멋졌어. 그리고 뭔가 또 사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피드백. 그래서 결과, 성취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인데 일반적인 칭찬인 거예요. 뭐가 특별하게 어떤 것들을 찝어서 칭찬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뭐 잘못했으면 처벌도 따를 수 있고 이러겠죠. 그 다음에 약간 특정 영역에 구분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역시 또는 달리기에 뭐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 그 특정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피드백보다는 성장 지향적 피드백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아이들한테 긍정적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과정이나 노력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 특성, 그 다음에 또 미래 가능성까지 연결시켜주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그게 다른 영역에서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아이가 알게 하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 아이한테 아까, 야, 그 말하자면 1000m 장거리 경기면 정말 힘들잖아. 그래서 말하자면 단거리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타고난 능력이나 재주만 있으면 되지만 이런 것들은 진짜 인내심이나 어떤 그런 꾸준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은 하기 힘든 건데 그걸 해냈으니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리고 이러한 너의 꾸준함이나 인내심 이런 것들은 아마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네가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야. 너무 멋져. 그런 거 그렇게 말하자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달리기를 해서 꾸준함이나 성실함 이런 것도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영역에서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공부가 되든 뭐가 되든 다. 그렇게 해줘야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꾸준함이 인내심 이런 것들이 내 강점인 거지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 이렇게 아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나중에 영향을 미쳐요. 이게 이제 우리 아이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향이 아이한테 어떤 식으로 미쳤는지는 이제 제일 마지막 씬에서 있어요. 이게 이제 아이하고 딸하고 저하고 썼던 12년 전의 책의 에필로그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 피드백이 이런 유의 얘기를 사실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자라와서 그런지 결과에 되게 쉽게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서 본능적으로 그냥 약간 자동적으로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은 그러면 성장 지향적 피드백을 타고나게 좀 잘하신 건지 아니면 스스로 훈련을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저희 딸아이가 제가 이제 시골에 살다가 저희 딸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제가 발령받아갖고 뭐 사람들이 공부 잘해서 서울 올라온 거냐고 하는데 그거 전혀 아니고 그냥 제가 발령받아서 저 혼자 한 6개월 살았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집에 내려가서 우리 그냥 좀 서울로 이사 가면 안 될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막 저희 아내한테 몇 소리 들으면서 정말 애들한테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이사를 가자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올라왔어요. 그냥 그래 뭐 올라온 게 사실 서울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또 올라온 김에 뭐 대치동에 가자. 목동이나 대치동 두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대치동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딸아이의 성향을 제가 좀 아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강아지의 성향은 뭔가 되게 부담스럽고 목표가 좀 과도하다든가 이렇게 막 과도한 칭찬 이러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게. 그걸 알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걔가 뭐 서울 올라와서 또 공부를 잘하고 뭐 1등을 하고 이래도 등수에 대한 칭찬 아예 하지 않아요. 그냥 또 노력한 거에 대한, 애쓴 거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 정말 힘들었겠다. 근데 너 너무 그렇게 힘들게는 하지 마. 1등 안 해도 괜찮아. 건강한 게 아빠는 제일로 너한테 원하는 거니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편으로는 뭐 그런 목표에 대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래 그냥 내가 나를 속이면 죽을 때까지 속이면 완전 범죄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말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게 말하자면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아까 그 경우에는 네. 진짜 구체적으로 어떻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해줬던 것 같아요. 제가 와 정말 대단하다. 그게 단거리는 정말 이렇게 타고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장거리 경기는 사실 그게 안 되거든. 단거리 경기는 그 꾸준히 참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 고통스럽지만 그걸 이겨내고 하는 건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너는 그걸 네가 해냈으니까 정말 멋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네가 그런 태도를 가지면은 앞으로 이렇게 노력하면은 세상에 나중에 네가 못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런 식의 표현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를 풀 패키지로 다 이야기를 해주셨다고요. 말하자면 그런 뉘앙스의 얘기인 거죠. 10년, 그 한참 전의 이야기니까.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네. 그거는 이제 네. 이야기를 해주셔서 예. 이해가 되거든요. 예. 아까 그 경우에 네.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 내용의 뉘앙스를 가지고 실제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빠, 나 1등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와, 우리 딸 대단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이한테 야, 그 장거리 그 단거리 경기는 그 단거리니까 능력 있는 아이가 1등 할 수 있지만 장거리 경기는 그 참을성이나 인내심이 없으면 그 1등 못 하는 거야. 너 얼마나 힘들었어. 그 1등 하느라고. 그러면 얘한테 그걸 참고 말하자면 이렇게 네가 해낸 거에 대해서 아빠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네가 그런 자세로 노력하면 넌 앞으로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 아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뒤쪽에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좀 써놓은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써놓은 것 중에서 통제를 멈추면 통제가 된다라는 그런 또 꼭지의 글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어느 날 제가 이게 아이들이 아마 3, 4학년 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직장에 가서 갔다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평소 때 같으면 아이들이 아빠 다녀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와서 하는데 그날은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아이들 어디 갔어? 그랬더니 지들 방에서 공부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아니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길래 아빠 온 줄도 모르고 공부하나? 기특하네? 이러고 제가 씻고 나서 이제 과일을 깎아가지고 딸 방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제가 뒤에서 방문을 열으니까 이제 등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아빠하고 들어온 거 본 거예요. 근데 한 손에는 그때는 스마트폰이 아니죠. 그때 아빠하고 눈이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스마트폰 이게 부모님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부모 기대와는 다르게 아이가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눈에 마주친 거예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이한테?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우리 어머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비슷해요? 우리 아버님 어떻게 같아요? 생각을 안 해봐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그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애들이 초등학생 정도만 되면은. 네. 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아이하고 책을 쓰면서 사실은 소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기억에는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일기장이 많이 쌓여있더라고. 이게 아이가 그걸 보면서 이제 그때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그때 생각이 좀 나기도 하고.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그냥 아주 부드럽게 우리 딸 이름이 재원인데 재원아 집중 안 되면 좀 쉬었다 해 하고 이렇게 딱 놓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잃어버렸어요. 네. 잃어버렸어요. 그게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모르죠. 부모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딸이 그때 얘기를 자기가 써놓으니까 제가 아이가 이때 이런 생각을 했구나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자, 아이들 입장에서 한 소리 들을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미안한 생각이 든대요. 근데 우리 아이뿐만이 아니고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엄마들을 따라온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비슷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열의 아홉이 미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부를 더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부모가 통제할수록 아이는 강하게 반발을 해요, 사실은. 그리고 인간은 다른 사람의 통제의 대상이 안 돼요, 사실은. 통제를 한다는 건 사실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조절한다는 건데 보이지 않는 생각이나 보이지 않는 감정을 조절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내가 아니잖아요. 유일하게 내가 말하자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질문을 할 때 저 녀석을 어떻게 해야 저 녀석이 공부하게 만들지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변해야 우리 아이가 내 바람대로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왜? 그러면 그건 내 안에서 답을 찾는 거니까 답이 찾아져요, 말하자면. 그래서 진정한 통제라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부모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써져 있는 것,
그래서 부모의 할 일은 신뢰와 존중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아이가 스스로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부모님 역할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의 학습 태도를 결정한다라는 이런 꼭지도 있는데 그 교육 심리학이나 이런 연구들에서 보면 부모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학습 태도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까 추소희 어머니셨죠? 혹시 댁에서 만약에 어머님이 아이한테 어린이집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는 없는 거죠? 네, 예. 그럼 이제 어린이집 말하자면 선생님인 거예요. 어린이집 선생님 험담을 아이 앞에서 막 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린이집 와서 선생님 말을 집중해서 잘 들을까요? 아니면 좀 건성건성 들을까요? 그렇죠? 네. 뭐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그 선생님이 싫더라도 아이들 앞에서 험담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 부모님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아이한테 긍정적이에요. 왜? 부모님이 존중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우리 선생님은 우리 엄마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존중이나 존경심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그 선생님 말에 귀담아 들으려는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 말을 무시하게 돼요. 이것도 저희 딸이 고등학교 때 겪었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지방에 서울로 이사를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학교에 갔는데 1학년 때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 정도에 말하자면 전학을 했으니까 갔더니 대치동에 갔더니 애들이 한 절반 정도는 수업 시간에 자더래요. 근데 이제 학기 좀 초니까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부러 질문을 한대요. 깨는 아이, 자는 애 깨워갖고 또 근데 맥 빠지게 얘가 또 대답은 잘한대. 선생님 입장에서 너무너무 이게 참 스트레스 받는 이유인 거예요. 아무튼 절반은 자고 또 나머지 거의 절반 정도는 뭐 영어 시간에는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 근데 어느 날 시골에서 올라온 애가 선생님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가 선생님 설명을 하면 얘가 알아들었으면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 선생님이 진도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데 또 얘가 못 알아듣겠어. 그럼 고개를 깨우뚱거리면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선생님하고 둘이 수업을 한다는 얘기를 써놨어요. 근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이제 얘 엄마도 사실 예전에 지금 그만둔 지 오래됐지만 중학교 교사였고, 그 다음에 지 외할아버지도 이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있다가 정년퇴직하셨고, 지 이제 이모도 이제 학교에 계셨고 이래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애들 이렇게 학교 옮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주로 애들 많이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면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녀와서 항상 아이들한테 야, 너희 선생님 오늘 아빠하고 이야기해봤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나는 아빠는 이제 그냥 선생님한테 너희들 맡겨놓고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선생님 말씀 네가 잘 듣고 이렇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되게 귀담아 듣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자겠다? 이런 생각은 걔 생각에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걔 말에 의하면 옛날 같으면 곤장을 맞을 그런 행동이라고 책에 딱 뒤에 써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하자면 항상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앞에서는 험담을 절대 하면 안 되고 가능하면 존중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하면 좋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바꾸고 싶으면 부모님이 만약에 존중하는 어떤 선생님을 보이면 그 선생님도 아이가 존중한다 그러면 존경한다 그러면은 그 선생님을 통해서 칭찬받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가방을 아이가 절대 안 매. 그래서 엄마가 메고 가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조금 매게 하고서 나는 여기 와서나 선생님한테 선생님 오늘 우리 누가 제가 스스로 가방 맸어 이렇게 선생님 막 칭찬해 주잖아요. 그럼 선생님 칭찬 받으려고 그 아이는 그런 행동을 앞으로 좀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 식으로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질문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상황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들기 숙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 아들, 딸이 있다고 그랬는데 연년생이에요. 엄마는 아들한테 극진해요. 아들의 일 가지고 학교에서 뭐 만들기 숙제를 내주면 엄마가 붙어갖고 아들하고 둘이 해요. 딸은 여기에 혼자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왔더니 그렇게 엄마하고 아들하고 있고 딸이 이렇게 혼자 있어요. 근데 아빠가 이제 항상 딸바보 아빠거든요. 제가 그래서 항상 딸이 가니까는 자기의 말하자면 구세주가 온 거예요. 아빠를 쳐다보면서 이제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갖고 어렵다고 만들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눈빛 아빠는 도와달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아버님이 혼자 계시니까 이렇게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혹시? 지금 아들. 아들만 있어요? 아들이 어쨌든 그렇게 아빠한테 도와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가서 도와줄 것 같은데. 바로바로 도와줄 것 같아요? 자, 바로바로 도와준다. 이런 아버님 있을 수 있죠. 아이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도와주면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오, 역시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겠죠. 그쵸? 근데 네 일인데 네가 해 이렇게 했어요, 박수영 엄마가.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러잖아요. 도움을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이들 입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누군가 도와주지만 할 수 없는 영역.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중간 사이 어떻게 보면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해서 누군가가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 활동을 하면은 아이의 발달에 아주 긍정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 아버님 같이 당연히 도와주지 이러면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개발되지 않아요. 이거는 누군가가 약간의 저기만 해주면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영역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터치해 주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때 맞으면 해줄 수 있는 게 약간의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오늘 많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좀 볼게요. 잘 보이진 않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딸이 숙제하는데 힘든가 보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아이의 어떤 현재 상황에 제가 공감을 하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것들. 그래서 아빠가 도와주길 바라는 거야? 그거는 아이가 현재 원하는 욕구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도와달라고. 아빠 어려워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얘기가, 알았어. 어려우면 아빠가 도와줄게.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잠깐 생각 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아이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재원이 너가 선생님이라면 너는 엄마 아빠가 도와줘서 숙제를 잘해온 친구를 칭찬해 줄 거야? 아니면 좀 부족하더라도 스스로 해온 아이를 칭찬해 줄 거야?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히 스스로 해온 아이를 칭찬해 주는 게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도 다 알거든요.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너가 스스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다가 너무 어려우면 그때는 아빠가 도와줄게. 어때? 네, 알았어? 왜? 안 도와주겠다는 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와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렇게 혼자 스스로 그냥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날 학교에 갔다 와. 이제 다음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아이가 기분이 엄청 좋아져 있는 거예요.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었니?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얘기가 학교에 선생님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칭찬 받았는데? 선생님이 자기 거 만들기 숙제 해온 걸 보면서, 야, 재원아, 너는 네가 직접 했구나? 엄마 아빠가 도와준 것하고 스스로 한 것하고는 완전 차이가 나잖아요. 선생님이 그걸 알아보는 거죠. 근데 아이는 그걸 자기가 스스로 한 거에 대한 칭찬으로 하는 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아이는 도와주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정말 그런 말까지도 들어서 정말 쟤는 좀 이상해? 약간 이런 얘기를 저희 부부끼리 한 적도 있는데, 뭔가 도와줄래? 그러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누구 망칠 일 있어?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런 가치를 아이가 한번 깨닫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질문이라는 것들을 그래서 막 하는 게 아니고, 질문은 잘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자, 다음은 강점 코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자존감이라는 것은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내가 나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느끼는가에 대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나 높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약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 약점 때문에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래서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것도 나니까. 어쩐데 사람이란 게 약점도 있고 강점도 다 있는 거지. 그거 나 아니가니? 이렇게 해서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 수용 이렇게 하게 돼요. 모든 것들이 다 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이 높아요.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것들. 자기 효능감.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 이게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그럼 언제 아이들이 자존감을 느끼는지를 알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을 느끼는 순간들은 어떤 순간들이냐면 자기 자신이 존중받고 가치 있다고 느껴질 때, 어떨 때냐 그럴 때는 부모가 내 말을 집중해서 들어줄 때, 그 다음에 또 실수했다고 혼나지 않고 지지받을 때, 이럴 때도 아이들은, 그래서 뭔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뭔가 실수하고 뭔가 잘못했고 이럴 때가 사실은 아이들하고 관계도 잘 가져갈 수 있고 자존감도 높여줄 수 있는 사실은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런 순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저희 집에도 간혹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밥을 먹다가 아이들이 어릴 경우에 뭐 국 같은 거 뭐 있으면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손을 이렇게 잘못해갖고. 그럴 때 어떻게 보통 하죠? 보통요? 저는 엄마 얘기가 아니고 보통 다른 엄마들. 소리가 먼저 나가겠죠. 으이그 조심하지도 않고. 이제 보통 엄마들. 근데 본인은? 저요? 아유 닦아. 닦으라고. 그럴 때는 0.1초의 망설임이나 생각을 하지 말고 안 다쳤어? 괜찮아?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괜찮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아이가 말하자면 실수했더라도 나라는 사람이 더 중요하구나 엄마한테, 뭐 실수하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잘못하고 뭔가 이랬을 때가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때는 아이들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져요. 자존감이 높아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의견을 묻고 결정에 참여시킬 때, 그 다음에 작은 성공 이런 거 칭찬받을 때, 부모가 내 감정을 진심으로 공감해 줄 때, 그 다음에 가족 안에서 나의 존재를 표현할 수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럴 때 아이들은 자존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순간들에 우리 어머님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부모 8가지 행동했는데 앞에서 했던 것들의 이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눈을 맞추고 집중해서 듣기. 아이가 한 작은 일에도 따뜻한 미소와 함께 반응하기. 실수했을 때 화내기보다 차분히 도와주기. 아이와 약속을 지켜서 노력하기. 아이의 작품을 벽에 붙이거나 소중하게 간직하기. 이런 것들도 있어요. 아이의 의견을 반영해서 함께 결정하기. 잠자리에서 아이를 꼭 안아주며 하루 마무리하기. 아이가 곁에 있을 때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 보이기.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 보이는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빠들 교육 가서 제가 아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다른 거 다 그러면은 하지 말고 그냥 항상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이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라. 그러면 그냥 절반은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모의 언어 습관,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 과정 중심의 칭찬, 감정 공감 언어 사용, 뭐 개방형 질문, 그 다음에 신뢰와 지지의 언어를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부모의 언어 습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존감을 해치는 7가지 사례 보면은 너는 왜 그것도 못하니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은 누구는 잘하는데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 그 해봤자 뭐 해? 라는 뭔가 애가 도전하고 이런 것들에 다 무시하는 거죠. 그런 것들 해봤자 의미 없다는 식으로. 네가 뭘 알아?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무시하는 거. 조용히 해. 네가 뭘 결정해? 이런 식으로. 그런 거 하느니 공부나 해. 이런 거. 또 실수했네. 네가 하는 일이 뭐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제가 아까 잃어버렸는데 아까 1000m 경기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이야기를 강의에 가서 한 번씩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식으로 하겠냐라고.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뭐 칭찬해준다, 잘했어, 뭐 이렇게 일반적인 칭찬 해준다, 뭐 뭔가 보상도 해주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런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정말 2번 딱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어머님들 많은 데서 어떤 어머니 앞에 딱 손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야, 너는 공부를 제발 그렇게 좀 해봐라. 무슨 달리기에 목숨 걸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확히 2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강의 가서도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아이가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 아이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정말 달리기를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자괴감이 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달리기에만 국한되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영역까지 그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절대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여기 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사례들이에요. 자, 강점 코칭이 왜 중요하냐면 3에서 6세 사이는 자존감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3에서 6세 사이가. 그래 이 시기에 아이한테 넌 잘못했어. 이렇게
문제야라고 하면 아이는 스스로의 존재 자체를 말하자면 무가치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한테 너는 이런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 잘했어. 이런 것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강점 기반 코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줘야 아이들의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시기가 그런 시기,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이 시기 아이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부모의 눈에 비친 자기 모습이라는 게 부모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애들이 인식하는 거예요. 때문에 엄청 중요한 시기에 이 시기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비난이나 이런 것보다는 항상 아이들을 존중하고 아이들의 강점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아이들한테 피드백해주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시기다. 강점 코칭이 중요한 이유는 자존감은 타인의 거울로 자라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부모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본대요. 나는 엄마 아빠 눈에 어떤 아이들일까? 어떤 아이가 이런 인식이 말하자면 자아고 자아 형성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개념 형성 시기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세상 관계 속에서 배우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점 코칭은 아이들의 자기 인식에 이제 중요한 긍정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수와 좌절이 자주 생기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그럼 실수나 좌절 같은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비난하게 되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기에는 그런 시기니까 그 실수나 이런 것보다는 그 속에서 오히려 장점이나 강점을 발견해서 아이들한테 피드백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점 코칭을 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필요하시면 찍으셔도 괜찮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 관찰을 통해서 아이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묘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행동 속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강점을 명명을 해주는 거예요. 단어로. 그리고 나서 의미 부여를 해주고 그다음 미래로 연결시킨다. 이런 식의 강점 코칭 프로세스에 예를 들어서 밑에 야 네가 친구가 울 때 옆에 가서 등을 토닥치는 것을 봤어. 근데 엄마가 이렇게 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친구의 마음을 위로하려는 네 행동에서 구체적인 묘사를 한 거예요. 진짜 따뜻한 마음을 네가 가진 아이라는 걸 엄마가 알게 됐어. 따뜻한 아이라는 강점 명명을 해준 거예요. 이런 공감 능력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특별한 힘이거든. 그래 너는 앞으로 커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말하자면 어떤 관계 이런 데서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옆에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너는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 준비 시간이에요. 4살 민지가 혼자 양치질을 오늘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발음, 잘했어. 우리 딸 잘했어. 어디 옷 입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속에서 어떤 강점을 발견해서 그 강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강점을 여기서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그렇죠? 네, 스스로. 어떤 자율성이라는 강점을 찾을 수도 있고요. 뭐 책임감이라는 강점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부모님이 아까 제가 여러분들 강점 검사지 하면은 가능하면 거기 유형에 해당되는 강점으로 그걸 해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제가 어린데 누군가가 저한테 강점을 피드백해서 야 너는 정말 리더십이 뛰어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일반적인 리더십은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전통적인 리더십은. 근데 요즘의 리더십은 사실은 되게 또 다양했잖아요. 그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 야 요즘 예전의 리더십은 나를 따르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해 주면서 그런 리더가 정말 훌륭한 리더가 돼. 너는 그런 부분에 정말 리더십이 뛰어난 것 같아. 이렇게 맞으면 제가 그걸 받아들여요.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그거는 피드백을 해주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민재 엄마가 말하잖아. 스스로 양치라는 네 모습이 정말 멋져.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구나. 이런 민재 책임감 있는 모습이 엄마 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자율성이라는 거.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가서 커서도 자기 할 일을 잘하거든. 그래서 우리 민주는 나중에 스스로 자기 일을 잘 알아서 하는 그런 친구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이 시간에 옷에 준호가 레고로 이상한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게 뭐야? 다시 설명서대로 보고 다시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어떤 강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강점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식의 발견부터. 그래서 준호야 엄마가 본 거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신기한 모양이네. 어떤 생각으로 이걸 만든 거야? 궁금해. 네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창의력이 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러나 창의력이 또 뭐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도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형제 자매와 갈등이래요. 6살 수아가 동생하고 싸운 후에 먼저 사과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그래 언니가 양보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어요. 이건 또 어떤
강점을 발견해서 아이한테 얘기해 주면 좋을까요? 응? 어떤 강점을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다가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배려심 이런 거. 동생을 이렇게 배려해 준 거잖아요. 약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수야가 화가 났는데도 동생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네 모습에서 따뜻한 마음이 느꼈어. 네가 이런 배려심이 너의 이런 배려심이 주변 사람들 행복에 만드는 특별한 힘이거든. 엄마도 수아한테 정말 많이 배운다. 이러는 거죠. 아이 자존감 되게 많이 높아지겠죠. 식사 시간에 하준이가 처음 본 음식을 먹어보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3세가. 그러니까 맛있지 엄마가 더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전했어? 응? 도전해보는. 도전. 그쵸. 새로운 거에 도전해보는 거죠. 하준아, 처음 본 음식도 용기 내서 먹는 이 모습이 정말 용감해 보이는데 새로운 걸 시도하는 하준이의 도전 정신이 너를 앞으로 더 멋진 사람을 만들 것 같아. 이런 식의 피드백 해주는 거예요. 강점을 계속 찾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리할 때, 옷에 에린이가 장난감을 색깔별로 분류해서 정리했을 때, 일반적인 반응은 그냥, 정리 잘했네, 이랬어요. 어떤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려운가요? 뭐, 이거 정리라는 것도 뭐 강점일 수도 있고, 뭐, 세심하게 뭔가 분류하는 것도 강점일 수도 있고, 이러겠죠. 저 같으면 이제 약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제 뒤에 밑에는 이제 다른 얘기가 써 있긴 한데, 네가 이렇게 세심하게 분류 같은 거 정리도 너무 잘하니까 그게 멋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빠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아빠 주변에 정말 잘된 친구들 되게 많거든. 근데 그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정리를 정말 잘하더라고. 근데 우리 막 예린이도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아빠가 너무 뿌듯한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정리 한 번 했을 뿐인데 나중에 자기가 바로 훌륭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예린아 장난감을 색깔별로 나눠 정리한 걸 보니까 예린이 얼마나 꼼꼼하고 세심하고 꼼꼼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도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의 강점을 찾아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아이의 강점을 찾아서 항상 피드백 해주는 거예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3회 6세의 아이들은, 부모의 말하자면 비난이라는 거 잘못했다고 이런 거 혼내고 이런 것들이 아이의 전혀 발달에 도움이 안 돼요. 아이가 자기 인식, 자기 자아 개념이 생기는데,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난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을 심어준다는 거고. 그래서 실수 속에서도 항상 강점을 찾아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줘야 이 아이가 나중에 이런 강점을 말하자면 자존감을 기반으로 어떤 일이든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례 실습을 이렇게 관찰할까 구체적 행동 묘사 민수가 이렇게 아마 새로 왔나 봐요. 그래서 민수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다 가서 함께 놀자고 이렇게 민수가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훈이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러고 나서 엄마가 이제 지훈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일반적으로는 친구랑 사이좋게 지냈다면서 새로운 친구한테 얘기했다면서 잘했어, 우리 아들 착하네, 이렇게 할 수 일반적으로 끝나는데 이럴 때는 어떤 칭찬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어떤 강점을 넣어서 하면 좋을까요? 일단 어떤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 응? 배려. 자,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보니까 아까 차례대로 의하면 이런 거야. 지훈아, 선생님이 오늘 엄마한테 특별한 얘기를 해주셨어. 새로운 친구 민수가 혼자 있을 때 지훈이 네가 먼저 다가가서 같이 블록놀이 할래? 하고 말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민수가 혼자 있어서 그러니까 지훈이가 민수의 마음을 알아챈 거구나. 새로운 거에 혼자 있으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 무섭고 외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런 민수의 마음을 알아채고 먼저 다가간 지훈이를 보면서 엄마가 지훈이가 가진 특별한 능력을 발견했어. 지훈이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채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해서 먼저 도움을 주는 따뜻한 리더의 마음을 가졌구나.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거니까는 더 많은 시간이 있었으면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했을 건데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으로 답변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두 개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점으로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네. 기분이 좋았다. 엄마가 너 장난감 사줄게라는 리워드로 갔을 때 네. 연결이 되면은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칭찬을 하고 나서 보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뭐냐면 뭔가를 하면 내가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보상도 마찬가지고 처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공분의 처벌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너 한 달 동안 용돈 없어 뭐 없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바람직하지 않냐면 보상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동기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뭔가 내가 잘하면 또 이걸 주겠지, 뭘 주겠지, 이게 이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동기의 욕구예요, 그게. 그런데 이게 보상이라는 것은 어때요? 계속 커지게 돼요. 그래서 보상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나중에 보상이 익숙하게 되면 보상이 따르지 않는 일은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외부적인 이런 보상보다는 내적인 보상을 느낄 수 있게끔, 그게 어떤 거냐면 네가 이렇게 노력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마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 안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말하자면 그 보상이 내적 보상이 엄마가 안아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엄마가 고맙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이 내적 보상이에요. 그리고 내적 보상이 오히려 더 강력해요. 사실은 외적 보상보다는. 그래서 내적인 보상, 외적인 보상을 가진 아이보다는 내적인 보상을 가진, 내적인 동기를 가진 아이로 키울수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보상과 처벌 이런 것들은 필요하면 어쩔 수 없으면 쓸 수도 있는데, 거기에 자꾸 머무르게 되면은 이제 동기 자체가 완전히 무동기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생활 속에서 아이들의 강점 이런 걸 발견, 피드백 해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느끼는 마음에 충족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내적 동기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기가 잘 안 먹는 아이인데 네. 이제 만난 친구 되게 잘 먹어요. 네. 나름 전 생각한 게 미안해 이거는 혼내는 건 아닌데 팩트 사실 얘기하는 거야. 너는 밥이 이만큼 한데 이 친구는 거의 다 먹어가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혼내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때. 그거는 약간 그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박수아 어머님이 계시고 또 아이 아빠가 있잖아요. 네. 두 분이 똑같나요? 다르죠. 식성이나 다 다르잖아요. 같은 엄마 뱃속에 나왔더라도 어떤 아이는 밥을 잘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어떤 아이는 밥 잘 먹어요. 일반적으로는 약간 순한 기질의 아이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까다로운 좀 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뭔가 하는 놈은 까탈스러운 놈이 해요. 왜? 걔는 보통 자기가 하려고 뭔가 의지를 갖고 막 하거든요. 근데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그냥 이래도 저래도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부러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받아주세요. 받아줘. 너무 그거에 대해 일단 스트레스 주지 말고. 예. 선생님은 그러면 타고나게 좀 평온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좀 어렵게 했을 때 아이들이 둘 있으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부글부글 하실 때는 없으셨는지. 있죠. 너무나 많은데 그럼 어떻게 조절하셨는지. 왜냐면 그걸 물론 이제 예전에 배우지 못했을 때는 화를 낸 적은 있었고요. 배우고 난 다음부터 제가 하는 방법은 질문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희 집에 지금 아들하고 같이 있다고 했잖아요. 딸은 이제 주말에만 이제 한 번씩 오고 그러는데 뭐 아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간혹가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옛날에는 화를 냈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아들 네가 만약에 아빠라면 아들이 이렇게 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봐요. 질문을 하게 되니까 내가 통제가 돼요. 그 다음에 아이도 통제가 돼요. 그러면 아들이 그러는 거죠. 내가 생각해도 좀 답답할 것 같긴 한데 그치? 아빠도 좀 그래.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요. 질문이라는 걸 적절하게 잘 활용하죠. 그래서 질문을 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다음 책은 제가 질문에 관련된 책을 좀 쓰려고 그러는데 이 책에도 지금 3부에는 질문에 관한 중요성이라고 써놨는데 질문을 좀 잘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AI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질문이에요, 질문.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쪽에 지금 뭐 강의 같은 좀 준비도 하고 있는데 AI를 대상으로 제가 어떤 질문을 딱 하잖아요. 제가 아까 예시를 들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이제 뭐 만들기 숙제 하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AI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너는 지금 누구야? AI한테 넌 3학년 누구야? 근데 네가 만들기 숙제를 하는데 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했더니 아빠가 알았어 바로 도와줬어. 넌 그때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질문했어요. 얘한테.
얘도 인간이랑 똑같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소리가 아빠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아빠를 내가 되게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아빠가 니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어떤 기분이 들어? 좌절감을 느낄 것 같아.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한테 난 말해야 되지 막 이래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까 제가 한 방식대로 이렇게 아빠가 말하면 너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렇게 얘가 생각을 하더니 그러는 거야. 그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왜냐면 그 아빠는 지금 나를 더 발전되도록 어떻게 보면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빠잖아. 아까 무조건 도와줄 때는 내 성장을 하는데 좀 별로 그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아빠가 해주는 것들은 훨씬 더 내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가지고 질문 연습을 해도 좋아요. AI도 똑같은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는 3살 누구야? 5살 누구야? 그럼 얘는 그 역할을 부여받게 되면 그 입장에서 나한테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질문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질문을 잘 좀 배워서 활용하시면 아이들이 뭔가를 물어보면 그리고 이건 그냥 하나만 제가 사례를 들으면 아이가 뭐 물어봤어요. 엄마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엄마 이거 뭐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너를 잘 키울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책이야.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 책인데 그 책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아이가 질문했을 때 부모가 답을 주는 거예요. 아이가 질문하고 부모가 답을 줬으면 아이의 머리는 다음부터 일을 하지 않아요. 책이구나? 끝난 거예요. 그럼 부모가 아이가 엄마 이거 뭐야? 그때 부모가 글쎄 네가 생각하기엔 뭐 같아? 이러면 아이는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가 또 무슨 얘기하면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라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하면 아이의 사고력이 확장이 돼요. 저는 요즘에 질문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 그리고 그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앞으로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정말 중요한 능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공공장소에서 네. 일단 식당이나 그런 곳에서 네. 이제 좀 곤란한 상황이 네. 벌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주로 이제 네.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게 있는데 네. 이제 뭐 물론 나이에 따라서 통제하는 방법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제 그럴 때 제일 나가는 거죠. 네. 제가 갖고 있는 도덕적 네. 어떤 네. 에티켓이라는 네. 것과 아이들은 아직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당에는 아이들을 들어오지 못한다는 식당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했죠? 예를 식당에 갔든 마트에 갔든 아이가 떼굴떼굴 굴러요. 때를 써요. 자, 때를 쓰는 데는 그냥 때를 쓰진 않을 거예요, 걔가.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뭐를 사달라든지 뭔가 마트에 갔다 오면 사달라는 그런 거잖아요. 사고 싶다라는 거지. 뭔가 내가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 욕구를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면 걔 입장에서는 다르게 욕구를 표현하는 것들을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표현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럼 일단 걔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걔 욕구에 대해서 부모가 공감해 주는 거예요. 우리 누가 뭐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모양이지? 갖고 싶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일단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얘기할 거죠. 그래? 그러면 알았으니까 일단 갖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아까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먼저 공감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일단은 아빠가 내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좀 되게 그리고 그거를 어느 한순간 딱 떼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은 막막해요. 그런데 평소 때부터 계속 그런 것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배워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배운 아이라면 거기 가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통제라는 용어는 가능하면 안 쓰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좋을지 말하면 답이 안 나와 이것만이. 이 앞에 이미 어떤 훈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이 상황이 생기지도 않을 건데 여기서 훈육이 안 되면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다른 방법 잘 안 생겨요. 그래서 평소 때 항상 아이의 고집을 부린다 이러면 항상 아이가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러는가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걸 알아차려주고 그 말로 내가 아이한테 돌려주고 이럴 때 아이들은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의 이런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기 욕구를 또 이야기하고 그런 거예요.
되셨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나머지 질문 어제 사실은 계약 이거 좀 우리 아버님한테 책 드려야지. 아버님 성함 제가 사인해서 독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김을호, 그죠? 김을호 교수님 오셔서 독서에 대한 강의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 일맥상통하는 게 앞으로의 리더는 질문하는 사람이 될 거다. 질문을 받는 사람은 리더 따라다니면서 일해야 될 걸. 이 얘기였어요. 또 호기심 많은 아이가 리더 될 거다. 의문이 많은 아이가 리더 될 거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야 그러잖아요. 리더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생각한 걸부터 하고 있는 거잖아요. 4살부터 저희가 생각한 걸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아이에 대한 리더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비 교육까지 연결하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강의 들으면서 정수기가 하고 있는 게 틀리잖아. 이러고 왔다니까요. 또 그 내용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또 우리 방에 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공부하는 이유 제가 하나 올렸나요? 안 올렸어요? 올렸죠. 그분이 말해준 거예요. 왜 공부하냐? 애들이 물어요. 좀 있으면. 저희 아이도 물었어요. 엄마 공부 왜 해야 돼? 그랬어요. 근데 저는 다르게 맥락은 같았는데 일목요연하게 딱 세상을 이해하려고 세상의 현상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표현력.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거를 배우려고 넓히려고. 또 뭐가 있었죠? 하나 또 있었어요. 간접적으로 통해 상상력. 경험. 내가 다 경험할 수 없으니까 학교 다니면서 간접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접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책도 보고 하면서. 그래서 나의 무엇을 키우려고요? 경험을 통해서 상상력을 키우려고. 상상력.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너 뭐가 될 거야? 이것도 상상력이잖아요. 이게 구름 같아. 그 상상력이야. 그래서 아이가 말하는 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 특이하다. 너만 할 수 있어. 이런 거. 그렇죠.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하다. 유튜브가 그걸 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전화기 이렇게 맡기시면 안 되는 이유예요. 머리가 딱 멈춘대요. 그래서 어제 그 강사님은 멍게 넣으라고 딱 표현했어요. 멍게는 태어날 때 생각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너풀너풀 물 따라 다니면서 잘 살 곳을 찾는데, 근데 이 바위를 딱 만나서 딱 듣는 순간 뇌가 딱 멈춘대요. 그다음부터 생각 안 한대요. 그러면서 그 강사님은 우리를 어머니들을 대고 얘기했어요. 남편을 딱 만나더니 딱 붙었어. 생각을 하면 이렇게 그래서 애 키워놓고 뭐 해야지?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멍게가 이미 됐다고. 빨리 일하라고. 빨리 나가서 하라고. 아이는 아이대로 잘 커질 거라고. 막 그렇게 어제 막 대고 말하는데 속이 더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강의 끝나면 다 이겨주세요. 그러고 가셨어요. 막 신발 했어요 진짜.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200명이 넘는 엄마들이 다 웃으면서 2시간 동안 하고 진짜 졸지 않고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가거든요. 올려드릴게요. 네. 오늘 SC 소장님 말씀 어때요? 재밌었어요. 꽂히시죠? 네. 감사합니다.